안녕하세요. 주식의 정평택 도비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에 잘 쉬셨나요? 저는 제 아들이 오늘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하고 갔거든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하도 저지를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제가 고래고함을 지른다고. 네, 아무튼 요즘 시간이 날 때면은 전 책을 읽는데 최근에 정말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책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70페이지 넘게 읽었어요. 잘 읽히는 책인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이 기억에 정말 제가 투자에 입문하게 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다음에 정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 좀 저에게 왔던 책이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그리고 뭔가 제가 투자 마인드를 딱 잡는데 정말 이 큰 도움을 줬던 책이 일본 투자자예요. 사와카미 투자법.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저자 사와카미 아스토.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 이 책도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기술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식으로 기술적 접근으로 이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게 한 번 더 뭔가 안전장치 역할을 만들어준 좋은 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읽는 책이 지금 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랄프 웬저 선생님의 저서인데, 제가 올해 작은 기업을 두 개를 굉장히 좋은 작은 기업을 두 개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HP 헬머리치 앤 페인이랑 아메리칸 이글 아웃핏이라고 AEO라는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HP는 제가 이 시총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가에 투자했을 때 짧고 운이 많이 따랐다고도 생각하지만 유가에 투자했을 때 저는 단타든 좀 장타든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HP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5천만 원까지 넣으려다가 좀 급등을 해서 4,700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넣었는데, 아메리칸 이글 아웃핏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5천만 원 가까운 거금을 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좀 쫄리기도 하고 그 당시엔 ADM에 대한 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옮겨가지 못했던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나는 ADM과 그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너무 사랑했었어. 그래서 아메리칸 이글이란 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제가 막 소액 조금씩 들어갈 때 9달러인가 들어가서 12달러에 팔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많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샀어요. 근데 지금 18달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지만 강한 기업을 고르는 스킬을 연마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본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가? 아무튼 좀 시총이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좀 시총이 큰 기업,
가장 제가 들고 있는 기업 중에 시총이 큰 기업이 그 머크인데, 머크랑 에디스 인터내셔널은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좀 주가가 말아 올릴 확률이 높은 성향의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을 마지막으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기업들 이후로는 제가 시총이 주로 작은 애들을 한번 많이 찾아볼게요. 그러면 뭔가 수익률을 더 올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네, 저도 책을 많이 읽을수록 뭔가 알아가는 게 많아지는 이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3표 시멘트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국장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해놓은 종목이 삼성 SDI잖아요. 근데 아직 삼성 SDI도 100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3표 시멘트 아직 이제 90만원 남짓 들어갔는데, 3표 시멘트랑 이 삼성 SDI를 같이 나란히 놓아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3표 시멘트도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랑 뭐 나름 같이 서울 아파트 노후된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제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 집값이 빡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양극화가 좀 더 커진다, 약간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아무튼 이 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이렇게 재건축 사업 자체를 좀 찍어 누르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뭔가 그래도 보수 측의 지지력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도 빨리빨리 하게 해주고, 좀 뭔가 이런 서울의 노후된 아파트를 좀 빨리 재건축을 하게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재건축이란 숙제는 아직까지 지금 10년을 거의 뭉개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둘이서 뭉개온 숙제를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받아든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사실 전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서울 재건축을 하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이상한 게 건설업 이런데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뭐 건설 시멘트를 다 때려잡고 있더라고요. 네, 참 좀 이해 못할 행동인데, 아마 초반에는 이렇게 하고 중반에 자기 임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고용도 끌어올리고 한번 경기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멘트사들은 다, 일단 지금 시멘트사들이 다 굉장히 PBR도 낮고 시총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이 뭔가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이 모멘텀을 받으면 얘들이 다 같이 뛸 것 같다. 네. 그런데 일단 이 시멘트사의 공통적인 호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산표 시멘트가 또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뭐 사망하고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또 좀 떨어졌더라고요. 뭐 올 3,500 갈라 하다가 또 지금 3,200, 300으로 거꾸러졌다. 뭐 이러다가 또
안 그래도 미국이 미국 국내에 있는 뭐 한국 회사 사람들을 비자 문제로 뭐 체포했다 이런 얘기를 들리면서 코스피에 또 뭔가 한 폭풍이 불까 걱정도 좀 되는데, 그럼 3표도 3천 밑으로 뭐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3표가 지금 그런 재해 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좀 평판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라고 제가 봤을 땐 별거 아닌데, 뭐 이 3표 회장의 이 아들이 산 건물에 3표 자회사들이 뭐 들어가서 월세를 받고 하게 했다, 뭐 그런, 좀 이게 왜 뭔가 경계 대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오너 리스크까지 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하더라고요. 네, 플러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표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3표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썸네일에 띄워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중에 둘째 줄에 중간에 있는 아저씨 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현대차 회장 정의선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3표 첫째 사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방송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쪽이랑 현대 계열, 뭐 현대차나 뭐 현대건설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 현대에 붙은 그룹사들은 다 정치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정몽규 회장 같으면 사실 저는 감옥 가도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만큼 뭔가 큰 사고를 몇 번씩 맞았음에도 아직 축구협회장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표 시멘트 역시도 어떻게 보면 현대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무너질 일은 없다.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토목공사나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 그냥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공장을 짓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설이나 아니면 국책 사업에 뭐 토목 같은 일이 있으면은 3표가 일감 몰아주기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현대차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항상, 일감 몰아주기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몽둥이질을 하는데, 전 일감 몰아주기야말로 진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공장장이라도 뭐 여기 우리 공장 밑에 주차장이나 뭐 식당이 있는데 여기 우리 엄마 동생이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공장 사람들한테는 여기 식권이랑 주차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특히 시멘트 같은 거는 품질이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어느 상표 시멘트를 쓰는 건 그 회사의 오야 마음이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너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건설 경기가 좀 불거나, 건설도 현대건설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현대차랑 뭐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저의 약간의 뇌피셜 편향적인 의견도 있어요. 이 현대 쪽에서 일으키는 건설 토목이 있으면 무조건 3표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뭔가 현대 특유의 정치적으로 오너 리스크도 벗어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랑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북한이랑 뭔가를 할 것 같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성공단 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북한에 노후한 도로를 좀 놓아주던가. 왜냐하면 남북은 확실히 민주당은 친북,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라 혹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하나 터주든 아니면 좀 뭐 판문점 앞에 도로 폭파시킨 걸 뭐 다시 세워주진 못하겠지만 그건 안 되겠지만 새로 공장이나 뭐 협업하는 상징성 있는 뭔가 토목공사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도 분위기가 북한이랑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북한과 좀 그래도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뭔가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너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그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북한이랑 항상 좀 친목질을 해왔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워낙 복지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국민입니다 뭐 이렇게 논리를 주면은 북한에 뭔가 해주는 게 막 약간 정당성을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요. 물론 저는 북한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도 제가 몇 차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예전엔 인천 앞바다에 매립지 송도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매립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쓰레기를 매립해서 처리하면 뭔가 이 청결 위생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걸 없앴는데 인천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석탄이랑 같이 태워서 시멘트를 구워버린다. 그래서 일석이조를 해버리는 게 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는 돈 받고 쓰레기를 받아서 돈 받고 쓰레기를 태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뭔가 폐기 처리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걸 시멘트 회사들이 일종의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시멘트 회사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사업은 뭐 진짜 출하가 없더라도 꾸르륵 꺾일 것 같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특히 삼표처럼 오너 리스크 혹은 지금 중대재해 처벌까지 논의되고 있는 회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상식선에서의 이 삼표 시멘트만이 가진 강점인데, 전 시멘트 회사 중에서 전 공장이 있잖아요. 전체 공장에 뭐 사실 석탄이 많이 난 단양이나 이런 데 공장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멘트 회사들이. 근데 시멘트 만드는 공장이 창고, 시멘트 저장소 말고 공장, 시멘트를 굽는 공장이 진짜 바닷가에 동해, 삼척, 부산, 광양 이렇게 진짜 딱 바닷가에 해안에만 있는, 전 공장이 해안에만 있는 회사는 이 삼표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바다 바로 앞에 있다는 입지 자체가 이 부동산의 가치로서도 아주 좋잖아요. 네, 그리고 광양 공장은 모르겠는데 이 부산이랑 동해 삼척 이 공장은 사실 뭘 태워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없어요. 사실 일본으로 이 쟤들이 날아갔으면 날아갔지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리적으로 3표가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많이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멘트를 태워도 사실 즉각적인 피해가 우리나라로 잘 안 오잖아요. 뭐 바다 위로 떠가거나 깔아앉거나 아니면 일본까지 가는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사실 이게 중국에서 뭐 석탄 떼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미세먼지 뜨는 거랑 비슷한 건데 뭐 사실 3표는 자국에 미세먼지를 막 일으킬 확률은 좀 적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3표 시멘트가 약간 이런 지리적인 이기적으로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다 생각하고 끝으로 혹시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하잖아요. 그때 유럽에서 만든 시멘트가 모자란다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항구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3표에 왜냐면 공장이 다 해안가에 있으니까 구워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3표다. 근데 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우리나라 시멘트까지 필요할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나 그런 데서 구워면 오히려 더 가격이 싸고 뭐 독일이나 아니면 저기 동유럽 국가에서 구워서 팔면은 너무 가깝잖아요. 이제 시멘트는 무겁기 때문에 배로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저렇게 지원하긴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희망사항.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워낙 건설 경기가 빠졌기 때문에 3표 시멘트가 좀 시멘트 업 자체가 부진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재건축, 네, 사실 서울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층수를 훨씬 높일 수 있으니까 사실 집값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뭐 우리 생활 일반 쓰레기나 막 이런 거 사실 넘치는데 지금 저도 항상 주말만 되면 버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 많은 부분은 시멘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현대 정의선이 3위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뭐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겠어요. 현대와 제일 친한 친구다. 뭐 세계의 이혼을 또 한다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차와 제일 친한 친구 플러스 현대차 그룹의 흡수까지 되면 정말 더 주가가 진짜 10배 넘게 뛰겠지만 10배 뛰겠지만 그건 뭐 바라지도 않은 경우 좀 어려운 수로 보고, 그리고 다 공장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 뭔가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타 시멘트사에 비해서.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일단 시멘트사들은 다 작잖아요. 사실 제 꿈은 만약에 제가 진짜 목표대로 5년 뒤에 30억을 만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저런 작지만 강한 기업의 1% 정도 3천억 주가 3천억이면 혹 3천 2천억 한 기업에는 제가 뭐 20억 넣으면 1%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시총이 5, 6, 700 한 기업에도 제가 5억 7억 넣으면은 1%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돼서 가끔 회사에 딱 전화해서 투어도 좀 시켜달라 하고, 그리고 저기 CEO랑 한번 얘기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네, 그렇게 저의 지식 수준을 또 높여가고 싶어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희망사항인데 물론 제가 3표 시멘트의 대주주가 되진 못하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자산을 더 키워나가면은 좀 더 나중에도 작고 강한 기업을 찾게 되면 제가 거기 투자를 하고 CEO랑 한번 만나서 초대도 받고 가서 와인도 한잔 얻어 마셔보고 지금
대장포진 때문에 몸이 안 좋지만 CEO께서 주신 맛 한 잔 마셔야죠. 네, 공장 투어도 한번 해보고 그런 제 희망사항이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도 좀 얘긴 길었지만 제가 삼표 시멘트는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한 5천만원 정도 넣어볼까 싶은데 트럼프가 자꾸 약달러 하니까 내년엔 진짜 달러가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트럼프가 자기 하고 싶은 건 막 싹 다 하고 있잖아요. 선거철까지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왠지 약달러도 올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을 조금 일부 정리를 하고 지금 삼표 시멘트처럼 지금 땅에 갈아 박혀 있는 기업을 하나 사야 되나? 삼표 시멘트랑 삼성 SDI랑 5천만원씩 채워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들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저도 다음 한 주가 아마 지금 남은 4분기 중에 제일 바쁜 제 회사 생활 올해 4분기 중에 가장 바쁜 세션이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출근길 다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도 이만 들어갈게요. 빠이.